축구 선수로 비유하면 셰브첸코 같다. 셰브첸코 아시죠? 옛날에 우크라이나의 아주 유명한 이제 스트라이커인데 사피엔 반도체가 레도스형 백플레인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된 것만 보면 안녕하세요. 키포스트 안석현입니다. 제가 2007년부터 기자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테크 담당 기자로서 참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커리어 시작할 때 이제 애플에서 아이폰 처음 내놓으면서 모바일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봤고요. 그리고 2015년에 클라우드 산업 태동하면서 이게 어떻게 하드웨어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도 샅샅이 봤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엔비디아가 AI 산업을 이제 판쓰리 하는 걸 다 보고 지금도 보고 있는 중이죠.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떤 특정 산업이 이제 변곡점에 놓이게 됐을 때 그 냄새를 좀 맡을 수 있게 돼요. 그건 비단 저뿐만이 아니겠죠. 산업이 변화하는 양태라는 게 제각각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좀 비슷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스마트 글래스가 출시되는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여기도 이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앞서서는 다른 산업들에서는 대단히 좀 기대를 하면서 봤던 반면에 스마트 글래스 쪽에서는 좀 우려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쪽 생태계가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인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뒤에서 계속 알아보시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죠.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 운용사죠. 메타가 다음 달 17일하고 18일에 커넥트라고 하는 연례 행사를 여는데 여기서 하이퍼노바를 공개할 거다. 하이퍼노바가 이제 메타가 이번에 새로 내놓는 스마트 글래스입니다. 이전 버전하고 가장 다른 건 여기에는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돼 있어요. 그동안에 메타가 내놨던 스마트 글래스 중에 가장 많이 팔린 게 이제 레이벤 메타잖아요. 선글라스 브랜드 레이벤하고 공동으로 디자인을 해서 내놨던 건데 거기에는 디스플레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고 어떤 명령을 내리고 정보를 스피커를 통해서 들을 수는 있지만 어떤 정보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창이 없기 때문에 좀 답답한 건 사실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고 가격도 원래는 한 $1,400 정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195만원 굉장히 비싸죠. 근데 이걸 좀 내려서 $800에 출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최근에 알리바바에서 내놓은 거 이거 저희가 저번 주에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렸었죠. 알리바바도 이제 쿼크 비전이라고 하는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스마트 글래스를 내놓는데 이게 1999위안 그러니까 38만원부터 출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메타 입장에서는 100만원 넘게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 좋은 세상이 됐죠. 이 38만원 정도만 있으면 24시간 휴대할 수 있는 AI 비서를 내가 쓰고 다닐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요즘에 제미나이 라이브 되게 많이 쓰거든요. 제미나이 쓰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굳이 유료 플랜을 쓰지 않아도 제미나이 라이브를 쓸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스마트폰에 이제 카메라를 활성화를 시켜서 제미나이한테 이걸 이런 저런 걸 보여주면서 야 이거는 뭐야 저건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 스마트 글래스에 제미나이 라이브가 빌트인 돼 있다. 그러면 굳이 스마트폰 켜서 이거 보여주고 손으로 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내가 보는 걸 AI가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말로 설명하고 듣기가 훨씬 그만큼 편리해지겠죠. 저는 스마트 글래스가 이 방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부분은 제가 이전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앞에 메타가 내놨던 지금까지 메타가 가장 많이 팔았던 레이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세대 스마트 글래스에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이제 2세대로 나뉘는데 여기가 이번에 메타가 내놓는다는 하이퍼노바 그리고 알리바바가 내놓는 쿼크 비전 이게 이제 2세대에 들어가죠. 여기서부터는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AR 기능을 지원을 하고요. 근데 아직은 저해상도 디스플레이가 될 겁니다. 주로 단색상이고 일부 풀컬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1세대와 2세대가 확연하게 나뉠 거라고 봐요. 이 이전까지는 스마트 글래스라고는 하는데 내가 스마트 글래스로부터 취할 수 있는 정보가 오직 소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정보값이 적은 거죠. 근데 이 2세대부터는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시각 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풍부한 정보를 스마트 글래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이점이 여기서부터 오지 않을까. 이 굳이 스마트폰 산업에 비유를 하면 이 이전까지는 약간 블랙베리 시대였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아이폰 모먼트로 넘어가는 시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카운터 포인트에서 내놓은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는 일단 절대치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성장률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25년 지금 우리는 여기 와 있고요. 올해부터 시작해서 거의 매년 60%, 80%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할 거다. 스마트 글래스 시장이. 이렇게 많은 제조사들이 계속 내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2세대부터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2세대부터는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는 게 가장 큰 특장점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떤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될 거냐? 제가 2018년부터 쭉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스마트 글래스를 표방하고 나온 제품들이 어떤 방식의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했느냐, 이 양상을 보고 있으면 이 산업 초창기에는 엘코스가 가장 많긴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구글 글래스도 이 엘코스를 그때 당시에 이 빌트인을 해서 나왔었죠. 세 종류가 2018년에 나왔었고, 그리고 엘코스는 뭐 꾸준하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뭐 메인 모델이라고 할 수는 없고, 지금 시장의 메인은 올레도스인 것처럼 보이죠. 여기 보시면 가짓수도 굉장히 많고요. 계속 꾸준하게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도스가 처음에는 2018년, 19년, 20년에는 없었는데 2021년 5포를 시작으로 해서 점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아직은 좀 혼전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 표에서만 보면 혼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레도스가 2021년부터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요게 보이시죠? 좀 더 확연하게 보시려면 이 표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AR 글래스, 그러니까 AR 시장에서, 스마트 글래스 시장에서 각 디스플레이가 어느 정도 침투율을 나타내는가, 우리는 지금 이 2025년 요 시점에 와 있죠. 여기 보시면 현재는 엘코스가 가장 많다, 엘코스가 가장 많은데 2022년부터 레도스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점점점 입지를 넓힐 거고, 그 다음에 올레도스는 점점점 줄어들 거고, 그리고 엘코스는 좀 정체가 될 거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정리하면 마이크로 LED, 그러니까 레도스의 부흥, 그리고 OLED 온 실리콘, 올레도스죠. 올레도스의 감소, 엘코스의 정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 기술적인 측면이 가장 크겠죠. 이건 트렌드포스에서 정리를 한 건데, 여기 보시면 엘코스, 올레도스, 레도스의 각각의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스마트 글래스에 탑재가 되는 디스플레이에 가장 요구되는 장점이 뭘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밝기랑 전력 효율을 같거든요. 그 전력 효율은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이 안경에 탑재되는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전력 효율이 만약에 떨어지면 이건 꽝이죠. 그러니까 여기 잘해야 배터리를 여기 안경테 쪽에다가 탑재할 수가 있을 텐데, 저전력이 구현이 안 되면 절대로 탑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밝기죠. 밝기는 여기 있는 VR 같은 경우에는 애플 비전 프로, 뭐 이렇게 완전 시야가 차단된 상태에서 보는 그런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의 밝기가 그렇게 밝을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히 빛이 차단된 상태에서 쓰기 때문에 딱히 외부 광에 방해를 받을 이유가 없죠. 근데 이 AR은 우리 옛날 구글 글래스 처음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 안경이랑 똑같죠. 이렇게 똑같이 생겼고 외부 광에 방해를 받습니다. 밖에 나가면 태양빛 아래서 보는 거고, 실내에서도 형광등이나 이런 거에 항상 영향을 받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 디스플레이의 밝기가 좀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이 외부 광 때문에 내 디스플레이가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팩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레도스가 좀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지금까지는 왜 잘 사용되지 않았죠? 그거는 아마도 기술 성숙도 때문이겠죠. 그동안에 엘코스가 많이 사용됐던 건 기술 성숙도가 가장 높다. 이게 LCD 기반이거든요. LCD 기반이라서 화소 밀도를 높이기도 좋고, 뭐 색순도 높고, 뭐 밝기랑 전력 효율도 뭐 그냥 쏘쏘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은 가장 유용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 엘코스기 때문에 가장 많이 탑재가 됐었던 거고, 앞으로는 좀 정체가 될 수 있다. 대신에 그 자리를 레도스가 채우게 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면 결론이 매우 단순하죠. 아, 그래? 그러면은 앞으로 레도스가 뜬다고 하니 그럼 레도스를 열심히 파서 개발해서 판매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누구나 내릴 수 있는 결론인데, 문제는 이거죠. 지금 이 시장에 너무 강력한 경쟁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JBD라고 하는 회사고, 제가 앞에서 뭐 간단하게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 업계에서 누가 레도스를 나를 좀 공급을 해다오, 샘플이라도 괜찮으니 공급을 해다오라고 했을 때 그나마 공급해 줄 수 있는 회사가 이 JBD, 제이드버드라고 하는 요 회사밖에는 없습니다. 뉴스를 찾아보시면 우리가 레도스 합니다,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합니다 라고 했던 회사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회사들은 사실 아직 양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제 라인을 좀 깔고 파일럿 정도 해볼까 말까 한 이 정도 상태인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근데 JBD는 지금 우리가 스마트 글래스를 내놓을 테니 레도스를 좀 공급을 해주세요 하면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예요. 그래서 뭐 업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JBD의 유일한 약점은
국적이라고. 이 회사 중국 회사거든요. 지금 뭐 미중 갈등도 있고 하면서 디스플레이 쪽은 아직 뭐 본격적으로 이렇게 미국 정부에서 제재를 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뭐 길게 보면 모르죠. 나중에 중국의 디스플레이까지 제재를 받게 될 경우에는 JBD가 나중에 밴을 당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축구 선수로 비유하면 셰브첸코 같다. 셰브첸코 아시죠? 옛날에 우크라이나의 아주 유명한 이제 스트라이커인데 그 선수가 굉장히 잘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프로리그에서는 굉장히 잘함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본선에서 활약을 못했던 건 우크라이나가 월드컵 본선을 못 나가기 때문에 셰브첸코도 월드컵에서의 어떤 뭐 컵을 들어올리거나 이런 적이 거의 없죠. JBD 역시나 이 회사는 다 좋은데 기술적으로도 좋고 샘플도 공부해줄 수 있고 뭐 양산도 가능하고 다 좋은데 국적이 좀 그렇다. 그래서 최근에 뭐 JBD는 회사를 싱가포르로 옮긴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본사를 싱가포르로 옮기고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중국색을 많이 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아무래도 고객사들한테 좀 불안감도 좀 덜 수 있고 이런 측면이 있는 거라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뭐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JBD하고 이렇게 얼라이언스가 돼가지고 디스플레이하고 LED를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 양산으로 들어가더라도 다 JBD랑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국내 회사 중에서 사피엔 반도체라고,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는 되게 여러 번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사피엔 반도체가 레도스형 백플레인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된 것만 보면 일단 알리바바 그리고 메타, 이 소니하고 같이 이제 얼라이언스가 돼가지고 같이 이 스마트 글래스형 백플레인을 개발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 회사가 이렇게 좀 많은 회사랑 같이 개발을 할 수 있는 건 JBD하고 이 사피엔하고 어느 정도 결부가 돼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JBD가 들어가는 쪽에는 이 사피엔이 백플레인을 많이 넣는 좀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지지난주 영상에서 그 저희 구독자분 중에 다니엘 강이라고 하시는 분이 알리바바가 이번에 출시하는 쿼크 비전에 이 사피엔 반도체에 백플레인이 들어가냐 이렇게 여쭤보셨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레도스를 JBD가 공급을 하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쭉 연결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1세대에는 JBD가 넣는 건 맞지만 백플레인까지 사피엔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세대는 높은 해상도의 좀 고급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VGA급이잖아요. 낮은 해상도라서 거기에는 사피엔이 들어가진 않고 이제 2세대 버전 뭐 이렇게 2세대, 3세대 이렇게 좀 올라가서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높아지면 그때 이제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건 이 정도고요. 뭐 추가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마트 글래스용 디스플레이 관점에서 보면 레도스만큼 중요한 게 이제 웨이브 가이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레도스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서 이 앞에다 이제 프로젝션을 해주는 건데, 이 프로젝션을 크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 웨이브 가이드의 굴절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굴절 소재를 쓸수록 더 넓게 펼쳐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TV로 보면 뭐 30인치 TV로 볼 거냐 60인치 TV로 볼 거냐 요 문제거든요. 굴절률이 높아질수록 화면이 커진다. 이 방면에서 잘하는 회사들도 다 보면 국내 회사가 없습니다. 웨이브 옵틱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디스펠릭스 뭐 그리고 코이어런트, 미국의 이제 코이어런트라는 회사가 또 있고요. 방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굴절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굴절률이나 아니면 실리콘 카바이드 아니면 리튬 나이오베이트 뭐 이런 소재들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워낙 이쪽 그 화물 반도체나 뭐 화물 소재 쪽에 기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웨이브 가이드도 국내에서는 참 잘 없다. 저는 이런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원래는 LED 강국이었죠. 2010년 전후로만 해도 뭐 삼성 LED도 있었고, 그리고 LG 이노텍도 LED 산업을 굉장히 크게 육성을 했지만, 그래서 요 앞에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삼성과 LG가 관련해서 특허도 굉장히 많이 냈었습니다. 근데 그럼 뭐합니까? 지금은 두 회사 다 사실상 사업에서 철수를 했는데, 만약에 두 회사가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었다면 마이크로 LED, 뭐 스마트 글래스 이쪽에 대응을 하겠지만, 삼성은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LG는 완전히 철수를 했고, 삼성은 그래도 좀 인하우스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회사들이 지금 이 산업에서 발을 뺐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이쪽에서 나올 건 없다. 특히나 이제 삼성이나 LG는 디스플레이 측면에서 디스플레이 계열사들이 올레도스에 오히려 더 관심이 많고, 왜냐면 이거는 기존의 생산 기술과 설비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레도스에 관심은 많고 상대적으로 레도스에는 큰 관심은 떨어진다. 그게 제가 좀 우려하는 바입니다. 지금 그 IT의 신 채널 운영하는 이형수 대표랑 저랑 기자 생활을 같이 시작했었는데, 그때 둘 다 이제 부품 산업을 맡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이폰이 2007년에 처음 나오고 우리나라 2009년에 처음 나왔죠. 근데 그러고 나서 자고 일어나면 스타 회사들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코스닥 상장되는 회사들이 나와가지고 뭐 카메라, 터치 스크린, 뭐 휴대폰 케이스, 뭐 장비, 부품, 소재 뭐 맨날 코스닥 상장사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야 이게 정말 스마트폰 하나로 정말 먹고 사는 회사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렇게 뭔가 되게 설레던 나날들이었었는데 이 스마트 글래스는 분명히 이 제2의 스마트폰이 될 것 같은데 어째서 이렇게 다들 관심들이 없으신가. 제가 과문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냥 그런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선가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나마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국제과제로 뭐 무기 디스플레이 개발한다 뭐 이런 소식들은 좀 들려오는 건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얼마나 좀 대응을 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